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화요일에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그리고 매일 함께하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로 함께하시죠. 인터뷰란다.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측과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이제 조건 없이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책인데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를 했고 이 소요 재정은 약 9조 1천억 원 가량이라고 해요. 정부와 지자체가 8대2 비율로 부담을 하는데 이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7조 1천억 원 가량은 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지출 삭감 형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4월 중에 이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제 일정을 보면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 후에 이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실제 지급은 이제 5월 중순쯤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드디어 이제 공식화된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인데 원래 목적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경기를 부양시킨다. 특히나 서비스업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건데 이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김동인 기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적다. 그리고 너무 늦다. 음. 그리고 행정비용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어요. 누구를 선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줄 것이냐. 그런데 사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 이 소득 신고 자체 5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비용, 특히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추출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 주고 나서 이제 세금으로 다시 걷자 소득에 따라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정부의 판단은 범주는 좀 넓혔습니다. 70% 이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좀 약간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5월 달에나 지급이 된다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네. 정부에서 경론을 벌였다 그러거든요. 기재분 50%로 하자. 뭐 당정 간에 뭐 고성이 언제 오갔다 이런 싸움이 뭐 나고 이런 난리가 뭐 났다는 두 시간 동안 기싸움이 일어났다는 이 보도가 70% 하는 것도 여당에서 관철을 한 겁니다. 원래 정부는 이제 50% 50%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맞아요. 시간도 너무 늦고 5월 넘어가면 금액도 그냥 보편적으로 다 그냥 경기도처럼 그게 간편하고 간명한데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코로나가 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돈이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좀 경기 측면에서 보면 이 좀 괜찮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좀 하나하나 갈라야 되는 게 일단은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네.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은 누구나 이제 뭐 직장인은 연말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이제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5월에. 5월 달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전 두 개 다 됩니다. 아, 두 번 다 신고합니까? 괴롭습니다. 부러워라. 예. 괴롭습니다, 그게. 아, 괴로운 건가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소득이 따블이라는 뜻은 아니었나요? 따블이라도 그게 뭐 안 좋아요. 아, 따블은 따블인가 보다. 부러워라. 방송에서 그렇죠. 갑자기 벽이 느껴집니다. 유리벽 지금 이렇게. 아무튼 그런데 소득 기준으로 하니까 그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기준 삼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별 부분은 그렇게 이제 어렵게 생각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공이 같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너무 적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2조 달러, 네. 2조 달러고 하면 이거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뭐라고요? 세 발의 세포. 이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주죠.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천조 원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조가 넘는 거잖아요. 2천조를 2천조. 푸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미국은 그렇다 해도 뭐 독일도 그렇고 네. 이거에 비하면 좀 이거 너무나 너무 적죠. 너무 적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타이밍도 저희가 어제 이제 그 대구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던 한 분이 극단적 시도를 하려고 했던 소식도 좀 전해드린 바가 네. 있었는데 어찌 본다면 좀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좀 너무나 많은데 말 그대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정책들 같은 게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결국엔 쿠폰으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치킨 사 먹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가전제품 살 때 쓸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 실제 그냥 내구재 내진 어떤 제조업 상품을 구입하는 데 쓸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자영업 특히나 서비스 산업에서 그렇죠. 한마디로 이발 한번 하러 이걸로 좀 가십시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가맹점을 또 늘려야 되고 소비 쿠폰을 얼마나 빨리 활용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쿠폰이 어떤 쿠폰이 되느냐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하나하나 좀 정비를 해가야 네. 되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제 기억이 맞다면 중앙 정부가 비록 100%는 아니지만 70%의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준다. 네. 아마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건국 이후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논의하자마자 네. 시행까지 되는 측면이거든요. 비록 70%지만 네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거의 효과를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반응은 리스크 유어 라이프님은 네. 아니 저거 전 국민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그 의견 주셨고요. HBYI님도 단순하게 국민당 100으로 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 다들 생각이 비슷하긴 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네요. 재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영구 입당 불허라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주장해서 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저격 대상이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특히 대표적인 게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이 이 대표적인데 네. 이분들이 또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홍 전 대표의 얘기를 좀 보면요. 네. 당 대표라는 자리는 종신직이 아니라 파리 목숨이다. 종로 선거에 집중하시라. 그 선거도 지면 그대도 아웃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예. 또 이제 윤상현 의원도 지는 그러니까 이기는 지는 할 때 그 지는 막천으로 문재인 정권을 돕는 게 황 대표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밖에 이 여러 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무소속 후보들이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보수 후보 단일화도 가능한 것 아니겠냐라는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시간이 좀 모자란 데다가 예. 황 대표의 의중이 과연 그쪽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사실은 비슷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인 처지와 네.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이해찬 아니겠습니까? 대표는 영구 제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정치 마무리를 짓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면 아마 대표직을 내려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큰 뭐 안 먹힌다고 이제 본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에는. 근데 한교안 대표는 뭐 이게 봐야 되겠지만 총선에 승리하면 이게 먹히는 거고 만약 실패하면 또 대표직 내려놔야 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반발들이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게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설령 어떤 뭐 당의 결정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 중에 네, 이른바 대권 후보군은 없는 거고 없죠. 반면에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김동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문제는 현 대표의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당의 네, 차이라고 그렇습니다. 본다면. 그리고 어떤 큰 선거가 있고 나면 그 선거에서 특히나 질 경우에는 곧바로 당 대표 이제 이 책임을 지는 분들의 어떤 총사퇴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늘 어떤 선거나 그랬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당내 역학 구도도 어쨌든 재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원래는 어떤 선거가 조금 지더라도 당내에서 어떤 계파가 확실하거나 혹은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그래도 버티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 계파 내에서 이제 교체가 일어나거나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야권에서의 어떤 계파 형성 내지는 어떤 특정 대선 후보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는 존재가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약간 의미심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 대표직이라는 게 사실 이게 오래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은 강경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쩔 수 없이 놓고 있는 수를 놓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총선 결과를 뭐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겼다고 또 가정하는 것도 뭐 이게 가반수 뭐 이렇게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 이겼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단순히 뭐 객관적으로 이겼다 졌다의 문제를 떠나서 당 안에서 이제 선전을 했다 안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또 어떤 이런 평가가 이제 내부의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본인도 돼야 되거든요. 두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본인도 질 때 퍼센트가 상당히 많이 만약에 져버렸다. 예를 들어서 아니, 종로에서 예. 그렇게 되면 또 할 말이 또 없어지고 여러 가지 황교안 대표한테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뭐 선거 끝나고 뭐 얘기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면서 이 임은정 부장검사가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임은정 검사는 2018년 5월 이 서울 남부지검의 김아무개 전 부장검사 그리고 진아무개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이 사실상 수사하거나 징계하지 않은 채 수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직서를 사직서를 그냥 수리해 버렸다. 그래서 김진태 전 총장을 비롯한 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네. 이 당시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김아무개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 서울 남부지검에 재적할 당시에 이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진아무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해 이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있고요. 예, 이거 성폭력이었네요. 그러면 네, 예. 둘 다 이제 2018년에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의 조사로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이 검찰이 어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을 좀 들어보니까 이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네. 이 피의자들이 진상을 확인하고 종료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임 검사가 이 본인 페이스북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 언론에 인터뷰도 했어요. 이 반응을 보니까 이 솔직히 예상을 했다. 이 공소시효 완성에 임박해서야 불기소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김모나 진모 이 두 검사가 아니라 네.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 그렇습니다. 이야기인 거죠.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네. 그래서 이제 이 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이제 재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이런 검찰이 지금 현재 지금 N번방 관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점을 제기를 하는 거군요. 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중하게 보느냐를 이제 그렇죠. 보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의지와 강도가 있느냐를 잴 수 있는 건데 너무 네. 약하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임은정 부장이 얘기가 그거거든요.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아니면 쉽게 하는데 N번방 본인들이 다 맞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겠느냐.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네. 지적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요즘 흔히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검찰 조직 안에서?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예. 이게 뭐 같은 조직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성범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성적 인지성이라든지 감수성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봐주려고 한 게 아니다. 네. 증거가 없더라. 무혐의다. 아니면 시간이 지났다. 그거 하고 맞춰 보면 지금 중요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들을 제대로 저 기준으로 따지면 처벌이 쉽지가 않겠죠. 조사가 또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재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재정 신청이 이 불기소에 대해서 법원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이 재정 신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라는 의사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법원에 보셔도 보내서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며칠 전에 뉴스가 있었죠. 그 양형위원회에서 네.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판사들이 너무 약하다고 또 반발을 하는. 사실은 다른 곳보다도 법원과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엄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형들은 셉니다. 네. 법정 형들은 센데 네. 사법 당국이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법 당국 두 가지예요.
경찰, 검찰, 법원까지 경찰은 뭐 수사를 하기 때문에 뺀다면 검찰의 기소부터 법원의 판단까지가 사법당국인데 네. 그 자체가 실형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마무리 삼아서 이것만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이 보도했던가요? 그 성폭력 특례법 어떤 개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회의 속기록 입수해서 그 보도했던 거. 참. 법원행정처차장이나 법무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보면은 네. 어떤 이들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 요즘만 좀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